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23분 33초, 34초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나의 소중한 자산,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입니다. 1544-8520. 지금 전화 주시면 저희가 꼭 받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지금 상암동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네. 내 집 마련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청약 통장은 가지고 있고요. 점수는 좀 안 되고, 네. 그 신혼 특별 공급도 좀 안 맞아요. 음. 그리고 강남권에 솔직히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는 솔직히 들어봤는데 네. 오래 걸린다고 해서 조금 망설이게 됩니다, 지금. 네.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청약은 별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신 거고 재개발, 재건축도 보고 계시고 네네. 꼭 강남 쪽으로 눈여겨보시는 걸까요? 좀 실질적인 투자를 거기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어떠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으시죠? 네. 자, 우선 여기 방송 보시면서 좀 맞춤화된 투자 방안들 함께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강남 상급지 쪽 지금 찾아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우선 지금 상암동 쪽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자, 현재 그러면 지금 주택이 없으신 상태에서, 자, 보통 우리는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자님? 바로 강남으로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네네, 어렵죠. 네, 어렵죠. 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현실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 정도의 방안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는 한 번에 강남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갈아타기 방법을 두세 번 정도, 2회 또는 3회 정도 움직여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들이냐? 바로 강남 3구 용산 쪽으로 쉽지가 않다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동, 동작, 마포도 해당이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이쪽 강동구, 또 광진구 이런 부분들, 이런 쪽에 소위 그 랜드마크 성격의 대단지 아파트 또는 또 시세 차익을 조금 더 그동안의 과거 시세를 좀 체크해보고 준신축 또는 신축으로 한번 이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방법. 전세를 안고 갭 투자를 하는 거죠.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방법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방법은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조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우선은 실거주와 투자는 분리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맞다. 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시청자님? 네네. 많이 듣고 그래요. 자,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 자, 들어보셨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실거주는요. 어찌 보면 똘똘한 한 채를 사서 실거주해서 집값이 많이 오르길 바라는 건 여유가 많은 분들, 좀 부자들이 택하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은요. 자, 전세를 안고, 즉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적은 그런 아파트들, 신축이나 준신축이 되겠죠. 이런 아파트들을 잘 골라서, 그런 주택을 골라서 전세를 안고 최상급지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준상급지로 먼저 투자를 하는 방법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단지와 또 해당 지역을 세부하게 분석해서 들어가는 방법들이 먼저 유효합니다. 구체적인 지역들은 아무래도 좀 방송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저희 세미나 좀 참석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쪽으로는 자, 상급지에 난 좀 바로 가고 싶다라는 부분들은 그리고 전세를 안고 갭 투자를 하는 아파트 투자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들은요. 이러한 지금 움직임 중에 이런 반포 또 우리 서초 또 우리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위쪽으로 효창공원역 주변 등등 자 아직은 2억대로
투자가 가능한 이런 재개발 또 움직임이 있는 상급지 지역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시면서 또 방송도 지켜보시고 세미나도 참석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생방송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강남이라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일러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또 잠깐 언급하셨던 세미나 오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전화 1544-8520으로 이 시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부천 중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네. 광명 뉴타운 쪽에 관심이 있어서 네. 이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몇몇 단지들은 봤는데 확신이 잘 안 써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부천 팔고 광명 쪽으로 갈아타는 게 음. 괜찮은 시점인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사실 뉴타운 투자라고 하면 정말 확신이 서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부천 중동에 거주하시면서 광명 뉴타운, 가까운 광명 뉴타운을 보셨는데 이게 맞는 선택일지 우리 전문가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광명 지금 뉴타운 쪽 갈아타는 부분들 매우 긍정적으로 움직이셔도 좋다라는 부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 네. 지금 광명 쪽이면 뉴타운 혹시 우리 광명 사거리역 쪽 보셨을까요? 아니면 광명역 쪽을 좀 보셨을까요? 광명역 쪽으로 봤어요. 아, 광명역 쪽으로 보셨군요. 네, 자, 제가 그러면 오늘 우리 광명 뉴타운 쪽, 우리 철산동 쪽이라고 하죠. 자, 광명 사거리역 쪽하고 우리 광명역 쪽 좀 잠깐 좀 비교하면서 광명역 쪽에 투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제가 전망 그리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광명 사거리역 쪽은 기본적으로 광명역 쪽과 조금 비교를 하자면 광명 우리 사거리 철산동 쪽이죠. 예. 자, 그리고 우리 광명역 쪽, 광명역 쪽. 이 철산 사거리역 쪽은 아무래도 뉴타운 쪽으로 좀 개발이 되면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지금 들어섰어요. 자, 그래서 조금은 더 학군 쪽도 괜찮고 또 안정화가 조금 되어 있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 광명역 쪽은 어떨까요? 광명역 쪽. 자, 시청자님 보셨을 때 광명역 쪽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네, 자, 광명역 쪽 보시면 여기는 어찌 보면 그 수원에 있는 광교 신도시처럼 요것저것 모든 것들이 좀 갖춰져 있는 그런 신도시 개념의 그런 주거 형태의 타운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보자고요. 자, 우선은 광명역 쪽에서는요. 서울 쪽에만 출퇴근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청주, 세종, 또 시화, 안산 이런 주변에 있는 서울, 경기 외곽 쪽으로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 기본적으로 KTX역도 있고요. 교통 자체가 매우 좋아요. 그리고 교통이 좋다. 그리고 미래 가치가 앞으로 매우 기대가 되는 지역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철산동 쪽과 광명역 쪽 둘 다 전세가 수요도 매우 안정적이에요. 광명역 쪽 같은 경우는 34평 기준으로 고점이 한 14억 정도 됐는데 지금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게다가 지금 실제로 봤을 때 전세가가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거주도 좋고요. 전세를 안고 갭 투자하는 방법도 상당히 괜찮은 지역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었을 때 아예 상급지로 가시기 전에 충분히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실거주에서도 매우 괜찮고 앞으로의 미래 기대 시세 가치,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가치도 상당히 기대되는 지역이다. 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고요. 구체적인 단지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 또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큰 숲을 보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좋은 나무를 찾는 거잖아요. 일단 숲은 잘 보셨다라는 얘기, 뭐 광명역이건 광명 사거리역이건 광명 뉴타운 쪽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찬성의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서울 전화 1544-8520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강서구 발산역 쪽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 애들 교육도 있고, 미래 가치도 생각하면 네. 좀 이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고려 중이거든요. 네네. 그 강남 쪽은 너무 비싸고, 너네 목동 27평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요. 네네. 알아보고 있는데 목동은 좀 미래 가치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네. 강서구 발산역 쪽에서 네. 강남 쪽으로 살짝 이제 몸을 틀어보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동의 네. 분위기, 아이 키우기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투자처로는 어떤지 또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목동을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것 때문에? 교육. 애들 교육, 그렇죠. 예, 애들 교육 역시 중요합니다. 목동에서 가장 투자로도 그렇고 실거주로도 그렇고 의미가 있죠. 예, 교육, 학군. 자, 그러면 목동으로는 전세를 안고 투자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실거주로 이사를 하실 계획이실까요? 실거주 생각하고 있어요. 실거주도 생각을 하고 네네. 계시는군요. 예. 자, 그러면 목동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선 제가 이해를 좀 돕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 관점에서 좀 도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동은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목동 위쪽으로, 목동역 위쪽으로 목동 1단지부터 우리 7단지까지 7개 단지가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목동역 아래쪽으로는 목동 8단지부터 우리 14단지까지 쭉 아래쪽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목동의 가장 큰 특징. 자, 제일 좋은 부분들 역시 학군입니다. 학군. 입지도 좋고 생활 안전성도 좋아요. 학군이 가장 좋고요. 무엇보다 단지가 이렇게 모여져 있으니 늘 아파트를 투자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는 균질성, 즉 우리 아이가 학원을 가요. 자, 아파트를 나왔어요. 그런데 아파트들이 모여져 있는 단지를 이렇게 통해서 가는 부분들, 균질성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나 홀로 아파트예요. 학원을 갈 때, 혹은 우리 아이가 어디 다른데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저렇게 골목과 주택가를 넘어서 큰 길도 건너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균질성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목동은 어때요? 균질성이 좋은 편이죠? 네, 아주 좋아요. 자, 입지도 좋고 다 학군 너무 좋아요. 자, 이런 목동에서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 어떤 걸까요? 우리가 기대감은 있지만 재건축 부분입니다. 재건축. 자, 목동이 재건축 쪽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기대감은 있는데 속도가 조금 느리다? 많이 느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역시 학군과 연관이 돼 있고 이 부분들은 크게 보면 대체 수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 자, 크게 보세요. 자, 목동에서 중심을 보았었을 때, 자, 일단 단지별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어딘가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강남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강남의 개포동이 재건축을 해요. 그럼 부근에 도곡, 대치, 또 뭐 양재 주변에 이주를 할 수 있는 대체 이주 수요의 아파트 단지나 주택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목동의 경우에는 이주를 하려면 신월, 화곡, 또 이쪽 양평, 자, 학군을 대체할 만한 또 이런 단지의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서 흡수할 만한 대체 수요가 지금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자, 강남 쪽의 재건축,
개포나 반포 쪽에서는 대체 수요가 있지만 목동은 이런 부분들이 좀 없다라는 것들이 좀 아쉽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건축의 속도가 느린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목동은 현재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충분히 가격과 시세가 분출이 충분히 가능할 모멘텀과 잠재력이 있는, 결론적으로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무엇보다 목동 같은 경우는 사업성도 좋아요.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경우에 지금 현재의 용적률도 낮고요. 그리고 대단지이고 단지별로 개별 호실별로 지분들도 적지 않아요. 즉 재건축의 사업성이 상당히 높은 쪽이고 또 직주 근접 차원에서 여의도와 용산 주변에 있는 중심 업무지구하고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학군을 중심으로 보신다는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 보았었을 때는 투자 입장에서는 사실 갭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죠. 전세가보다 매매가 차이가 나니까. 하지만 목동의 집값 매우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시청자님 입장에서 실거주를 하신다면 조금 이제 주차라든지 이런 거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우리 목동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재건축 기대감 그리고 지금의 학군을 포함한 충분한 대기 수요와 현재로서의 가치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 가치까지 포함을 했었다면 실거주로 이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의 무리가 되시더라도 충분히 긍정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의견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학군 수요가 있는 곳은 그냥 꾸준히 인기가 이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목동으로 들어가시는 거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전화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에 맞게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투자는 나의 몫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